친구나 이웃, 혹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왜 어떤 사람은 여든이 넘어도 여전히 활기차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점점 기력이 떨어질까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든다는 건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점점 움직임을 줄이고 익숙했던 동작을 포기하며 제약을 받아들이지만 또 다른 분들은 여든을 넘어도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특별한 신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소개할 몇 가지 행동이 아직도 가능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세월을 거슬러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유지되는 근력과 균형 감각, 그리고 회복력은 단순한 체력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들은 독립적으로 오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직결되며 서서히 잃어가는 경우가 많아 자신도 모르게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짐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버거워지고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여든이 넘으면 대부분 하지 못하는 8가지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중 몇 가지만이라도 여전히 할 수 있다면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젊음을 되찾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든이 넘으면 걸음이 느려지고 손에 힘이 빠지고 기억이 흐려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당연한 노화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 약해진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은 훈련하지 않으면 흐려집니다. 유연성도 마찬가지로 몸을 충분히 펴지 않으면 점점 사라집니다. 기억력과 삶의 의욕 역시 움직임과 자극이 줄어들면 함께 약해집니다. 그러나 이 틀을 깨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든이 넘어도 여전히 몸을 활발히 쓰고 생각이 또렷하며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8가지 행동은 이런 분들에게서 발견되는 특별한 신호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손을 쓰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서는 능력입니다. 언뜻 사소해 보이지만 팔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나이 들수록 보기 드문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 동작에는 다리 힘, 몸의 중심, 균형 감각, 전신의 협력이 모두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이는 단순한 근육의 힘이 아니라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이기도 합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83세 이선옥 할머니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부엌에서 일어나려다 식탁을 힘껏 밀며 일어서는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 새벽 화장실에 가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해 넘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매일 아침 10분씩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고 벽을 짚으며 스쿼트를 했고 어느 날 팔을 쓰지 않고 부드럽게 일어서는 자신을 발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다리에 힘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가요? 일어나 보세요. 팔이 먼저 움직이나요? 다리가 먼저 반응하나요? 만약 손을 쓰지 않고 부드럽게 일어날 수 있다면 여전히 자립의 힘을 간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빠르게 걸어도 숨이 차지 않는 능력입니다. 걷는 속도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심장, 폐, 근육, 균형 등 전신의 활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병원 건강검진보다 걷는 속도가 수명을 더 정확히 예측한다고도 합니다. 수원에 사는 79세 김병호 어르신은 평생 등산을 즐겼지만 어느 날 동네 한 바퀴를 돌다가 숨이 차 멈춰 섰습니다. 그 후 다시 걷기 훈련을 시작해 점차 속도를 되찾았고 표정까지 밝아졌습니다. 걷는 속도는 삶의 의욕을 드러내는 속도이기도 합니다. 혹시 누군가 급히 부르면 숨이 차지 않게 걸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심장과 폐, 근육, 의지가 여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한 발로 10초 서 있을 수 있는 균형 능력입니다. 어릴 적 장난처럼 했던 이 동작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뇌와 몸이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균형은 다리 근육, 평형 감각, 시각, 뇌의 판단력이 동시에 작동해야 가능한 고급 기능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81세 한정숙 할머니는 양치 중 세면대를 꽉 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뒤 매일 한 발 서기 연습을 했고 몇 주 후 벽 없이도 안정적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균형은 단순히 넘어짐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가 예리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한 발로 10초 이상 설 수 있다면 여전히 삶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바닥에 앉았다가 도움 없이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어린 시절엔 아무렇지 않았던 이 동작이 나이 들면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동작은 근력, 코어 안정성, 팔과 어깨 협력, 균형, 유연성, 조정력 등 전신 기능이 함께 작동해야 가능한 복합적인 움직임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83세 김영도 어르신은 증손녀와 놀기 위해 바닥에 앉는 것을 망설이다. 스스로 훈련을 시작해 몇 주 뒤 손을 쓰지 않고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히 동작을 해낸 기쁨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믿게 된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장바구니를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힘입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던 장바구니, 무게가 어느 날 갑자기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를 드는 힘은 단순한 팔의 근력만이 아니라 어깨, 등, 허리, 손의 악력, 하체의 지지력까지 전신 기능이 함께 작동해야 가능한 복합적인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특히 상체 근육이 눈에 띄게 약해지지만 여전히 장바구니를 들고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은 몸을 제대로 쓸 줄 아는 능력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80세 정동철 어르신은 예전에는 장을 한 번에 다 들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계단 중간에서 숨을 고르며 멈춰야 했고 그때 이게 나이 탓일까? 아니면 내가 방치한 결과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손악력 운동, 벽 푸시업, 아령 운동을 시작했고 한 달 후 다시 묵직한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단순히 힘이 돌아와서가 아니라 아직 할 수 있다는 내면의 확신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장바구니를 안정감 있게 들 수 있다면 그건 기능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능력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계단을 멈추지 않고 오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계단은 몸의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버겁고 손이 난간을 찾게 되는 순간 심장과 폐, 다리 근력과 균형, 전반적인 지구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병원 검사를 하지 않아도 계단은 몸 상태를 알려주는 훌륭한 테스트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동작이며 몸과 의지 사이의 대화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82세 김정혜 할머니는 계단에서 미끄러진 이후 습관처럼 엘리베이터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딸 집에서 2층 화장실을 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 멈춰섰고 그 순간 계단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나를 놓아버린 내가 무서운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후 하루 3계단씩 오르는 훈련을 시작했고 난간 의존을 줄이며 점차 한 층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단은 심장, 폐, 다리, 의지가 모두 함께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직한 지표입니다. 아직 계단을 멈추지 않고 오를 수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삶의 경사면을 오를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어제 대화를 기억하는 뇌의 선명함입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다 잊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어제 나눈 대화나 일주일 전의 사건을 또렷하게 기억한다면 그것은 뇌가 여전히 활발히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은 단순한 암기력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고 신경세포가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일상에서 정신적 자극을 꾸준히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84세 박성철 어르신은 학창시절 친구의 이름과 주소까지
또렷하게 기억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뇌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삶을 이어왔습니다. 기억력은 근육과 같아서 쓰면 강화되고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지금도 최근의 사건이나 대화를 정확히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현재에 살아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8번째 신호는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뜨는 회복력입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정보를 정리하고 세포는 복구되며 면역력은 회복됩니다. 그래서 아침의 컨디션은 하루 건강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은 떨어지기 쉽지만 여전히 아침에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우며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86세 김말순 할머니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낮잠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잠들기 1시간 전 조명을 낮추고 저녁 이후 TV를 끄고 아침에 자연광을 받는 습관을 들인 뒤 2주 만에 수면과 기분, 기억력, 에너지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는 약이 아니라 생활 리듬이 바꾼 기적이었습니다. 밤에 쉽게 잠들고 아침에 상쾌하게 깨어난다면 그것은 호르몬과 자율신경이 안정되어 있고 몸이 여전히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8가지 신호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걸어온 세월 속에서 몸과 마음이 얼마나 단단히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자 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80이 넘으면 몸은 약해지고 마음도 멀어진다고요?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회복력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걸어 나오는 이들입니다. 여전히 걷고, 웃고, 들어 올리고, 균형을 잡고, 기억하며, 아침마다 목적을 품고 눈을 뜨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나이를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더 깊고 단단해지는 과정으로 살아갑니다. 혹시 이 8가지 중 몇 가지라도 당신 안에서 발견되었다면 당신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편견을 조용히 거스른 사람입니다. 노화, 쇠약이라는 오래된 통념을 뒤집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때로 나이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깨어나고 더 생생하게 살아가는 또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역시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곧 시작입니다. 하루하루는 우리가 잃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회복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근력은 다시 기를 수 있고 균형 감각은 재훈련할 수 있으며 기억력은 다시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목적은 언제든 새롭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회복은 오늘부터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가능성이 있으며 변화하고 성장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혹시 이 이야기 속에 당신과 닮은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다시 해보고 싶은 동작이 있다면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손을 쓰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서기, 빠르게 걸어보기, 한 발로 서 있기, 바닥에서 일어나기, 장바구니 들기, 계단 오르기, 어제 대화 떠올리기, 상쾌하게 눈뜨기. 이 중 하나만이라도 시도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이 깨어나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강하고 마음은 생각보다 유연하며 삶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8가지 신호는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여전히 가능하다. 나는 아직도 나를 지킬 힘이 있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어제와는 다른 내일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혹시 이 8가지 중 단 하나라도 아직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꾸준히 몸과 마음을 관리해 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오늘 이후에도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5분이라도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골목을 한 바퀴 걷거나, 한 발로 서기를 시도하는 것, 잠자기 전 조명을 낮추고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몸이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호흡이 깊어지고 근육이 반응하며 뇌는 더 선명하게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건강 수치가 좋아지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 전체에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하루에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쉬기, 계단을 한 층만이라도 걸어 또 올라가기, 장바구니 대신 물통 들기, 전화를 걸 때 서서 이야기하기,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쌓이면 1년 후 당신의 몸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단지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몸과 마음은 여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은 이미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8가지 신호는 단순한 기준이 아니라 더 오래, 더 깊게,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한 가지를 선택해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매일 조금씩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다시 피어나는 일입니다.